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8,8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4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전 세계가 위협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는데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확인을 비롯해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상황 보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상원을 통과한 2024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3% 늘어난 8,8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44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이 115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가 반영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 테러 조직으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수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nacting the NDA has never been more vital than today. America and our allies face unprecedented and rapidly evolving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and terrorist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world.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도 법안을 처리한 뒤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적성 국가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동맹 국가들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및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미한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이 강조한 핵 억지 공조 심화 등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조건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전작권 이양 전 45일 이내에 의회에 통지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 및 파트너 간의 국방 정보 공유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 그리고 미군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발효를 위해 의회가 보낸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한국의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이 긴장의 원인을 제공하고 긴장 고조를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한 양국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전영희 단장은 미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위성 발사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일말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박 부차관보는 내년에도 미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 한국 주재 중국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5일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무관과 각각 통화해 사전 통보 없이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고 한국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하고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은 영내 긴장 조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양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는 한국 시각으로 14일 낮 12시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인 동해 울릉도 북방에 진입해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접근 군용 항공기를 미리 식별해 대응하기 위한 구역으로 각국의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북한의 결속 강화를 우려하면서 우주전쟁 대비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우주군에 보냈습니다. 공화당인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13일 미국 우주군의 챈스 살츠만 우주작전 최고 책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가 우주전쟁이라는 새롭고 우려스러운 미개척지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우주전에 대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새로운 악의 축은 더욱 단결했고 이제는 미국에 해를 끼칠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전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동맹국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장소로 지목되는 북한 라진항에서 또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를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14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옅은 구름 아래로 부두에 밀착한 길이 100m 선박과 바로 앞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가 파악됐습니다.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더하면 지난 3개월여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대형 선박은 22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의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의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의해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